다카이치 총리의 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중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만에 대한 이슈는 사실 에이펙에서 미국이 안 다룰 정도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왜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느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권을 잡을 때 좀 우익 쪽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우익 쪽을 의식하는, 일본 우익 쪽을 의식하는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게 사실 미국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더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 굉장히 심한 발언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함부로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할 정도로 외교원서라고 보기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최근 중국 같은 데서 중국 여행사들이 이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갈 비행기 예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돌려주겠다, 혹은 다른 항공사로 이전시켜주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떤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막고 있고요. 실제로 공무원들 역시 회의를 중단해버리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가서 회의하는 것 자체를 잠시 중단했다라고 할 정도로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물 수입 중지 조치 같은 것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국도 안 건드린 이런 대만 이슈에 대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자위대를 보내겠다라는 얘기는 군사적으로 개입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서 개입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관계라든지 흔히 말하는 정치관계, 외교관계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냉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이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결국 이게 장기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전에도 사실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러니까 중국이 서로 관광객들을 안 보내고 이러한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센카쿠 사태,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지역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점유권 같은 것들 요구하면서 이런 발생했다라고,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관광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일본 역시 설정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계속 어떻게 보자면 미국과의 관계도 계속하고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 역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쪽,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태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같이 연합하는 이런 전략 선상에서 일본이 좀 바꿔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인 이슈가 생각보다 지속될 수 있고, 이런 특히나 대만 발언 같은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히토류 수출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중국에서 혹시나 히토류 수출 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어떨까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히토류 수출이 안 되면은 철강이라든지 모든 산업이 다 안 돼버리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히토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한일령을 내리면서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히토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히토류까지 중국이 통제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 일본과 중국의 마찰 속에 또 우리가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한령 같은 것들 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이번 한국과 중국의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한한령을 직접적으로 완화한 조치가 나오지도 않을까 할 정도로 관계 같은 것도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일본에 관련된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일본이 너무 지나치게 나오면은 한국과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또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본다든지 우리나라 제품들이 판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이 이 히토류 제재 카드를
마구 쓰기 시작한다라는 이슈가 되면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항시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휘토류 통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어떤 관계가 급냉된다라고 하면은 늘상 이 카드를 들 수 있다는 염려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예. 중국이 휘토류 통제 카드를 든다고 하면은 한국에 있어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혹시나 일본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불합리하다고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기보다는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걸 수가 있거든요. 일부가 걸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 일본을 타겟팅하는 정책이지만 이 타겟팅하는 정책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도 약간 일부 통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 좀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